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제도적 허점과 모호한 기준 탓에 시장의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주택 매도 시점을 유야무야 넘기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올 들어 세종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7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1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종상향 이슈로 더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보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 2, 3단지의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공개돼 주민 공람에 돌입했습니다. 1에서 3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 동일 면적을 분양받을 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대 6억 5천만 원이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회복되면서 서울의 업무용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서울의 업무용, 상업용 건물이 전달 대비 167.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심리가 상업용, 업무용 건물을 시작으로 주택까지 번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멈칫하게 될지 앞으로의 흐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전략 짜야 하는지 어려움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그 어려움 해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전문가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샵 3989번 유료 1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치 경제적으로는 뒤숭숭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계절적으로는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추위가 좀 기승을 부리면서 봄꽃이 늦게 펴서 이 개나리와 벚꽃이 동시에 피는 그런 절경을 요즘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또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뒤숭숭한 하루인 것 같고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들 많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현재 의사결정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이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세계 경제, 관세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최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또 실수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부동산 오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그 봄날을 대비해서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기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투자, 그 안에서도 모아타운과 관련된 질문들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거래량이나 부동산 시세 형성되는 걸 보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다시 묶어야 되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또는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좋은 지역에 몰려들어서 아우성인 반면에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또 이렇게 신생아 출산,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을 살 때도 정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인구가 계속 모여들고 있고 자금력 또는 구매 능력이 늘어나면 서울로 모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어떻게든 공급을 많이 해서 특히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시장의 이 불안정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서울에는 공급량, 택지 개발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리뉴얼하는 그러한 공급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늘 어디 좋은 재개발 지역 없느냐 이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이제 웬만한 부분들은 다 노출돼 있다라고 한다면 신구 지역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정말 또 구역 지정되면 여러분 현재 자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 고심해봤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새 지역을 좀 탐방해보고 여러분의 좋은 투자의 안내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모아타운 재개발 예정지 세 곳을 주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정지입니다. 여러분 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다. 다만 노후도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동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초보 돈을 못 버는 사람 초보는 확정된 데를 찾습니다. 확정된 데는 이미 가격이 높아가지고 1, 2억 가지고 안 되는 거고 3, 4억 가져야 되고 또 추진 단계가 많이 진행된 곳은 10억, 13억 이렇게 갖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고수가 되시려고 한다면 이런 초보처럼 확정된 곳을 찾지 마시고요. 일반 고수들처럼 예정지 그리고 재개발의 필연성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후도가 일부 진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많은 지역들은 노후도는 90%, 80% 넘어서 재개발하기가 좋은 환경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을 다 반대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 투자했다가 단독이 다시 빌라로 다 바뀌는 과정 20년을 지키고 나서 노후도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기회가 없고 투자한 것들을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라가 많이 지어서 노후화된 지역을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자는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고수들은 이런 데를 갑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직접 눈으로 가서 재개발 투자를 하면 어머 어떻게 이런 데 투자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가장 심하게 했던 아현 뉴타운 또 한남 뉴타운 지금 성수 전략정비 노량진 뉴타운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샀던 분들은 그거 단독주택 때문에 반대 때문에 다 퍼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빌라 많이 있고 노후화된 지역들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물 새가지고 어떻게 해 근심을 시켰던 그러한 지역들은 원룸 방 2개짜리 빌라도 13억 또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18억 20억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개발 투자할 때는 눈으로 보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옆에 인근의 대장주들의 아파트 가격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고
낡았고 살기가 힘드니까 재개발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사업성 좋은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업성 좋다고 하는 데는 다 단독들이 많아가지고 재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는 것 같지만은요. 단독주택이 다 빌라로 바꿔진 상황에서 재개발이 들어가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역 세 곳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왜 모아타운이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가장 빨리 아파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아타운은 곧 제가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곧 사라질 법입니다. 워낙이 혜택이 많은 그러한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개발은요. 이렇게 모아타운처럼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힘들고요. 또 주어지는 혜택이 없고 개발할 때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장점이 많고 혜택이 많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아타운 재개발이 좋은가? 첫 번째, 곧 사라질 수 있는 한시적법이다 생각합니다. 이유 딱 하나만 드릴게요. 원래 일반 재개발은 노후도 20년 또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3분의 2, 66.7, 67%가 넘어야만 충족되어야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건 일반 재개발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지금 신속통합계획 60%, 또 역세권 개발 60%로 낮춰지긴 했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57%로 낮춰졌다가 지금은요 50%밖에 노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지역을 갔더니 이 지역 내에 새 건물이 50%, 어제 중공난 것들이 50%고 또 노후된 오래된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썩은 단독 이런 것들이 50%예요. 그래서 2대 2만 되더라도 새 건물들을 다 철거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노후도 50%에 재개발할 수 있는 세상이 또 올까요? 저는 이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파트 공급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없어져 사라질 법이에요. 먼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작년에 뭐가 사라졌죠? 모아타운 공공 제한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구청이나 이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방식 끝났고요. 이제 주민 제한 방식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해서 오면 해줄게. 이 법을 그냥 없애기는 좀 미안하고 또 서울에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민들이 50% 노후도가 되고 주민들이 60%만 찬성하면 일단 검토해 줄게. 그리고 80% 동의해서 쌈질 안 하면 여러분 아파트 짓게 해줄게. 이렇게 해준 법이거든요. 이러한 법은 이제 없어요. 다시 57% 또는 67% 환원하잖아요. 지금 재개발 가능한 그러한 지역들 50%면 50%에서 67% 되려면요. 이거 한 10년, 15년 더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기회다. 그다음에 다른 이면도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대부분 일반적인 재개발은요. 간선도로 이렇게 큰 도로 큰 도로 옆에 이렇게 상업 및 업무시설이 진치고 있으면 얘들하고 같이 재개발을 해야만 되는데 요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는. 그리고 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와요. 하다 보니 여기 위에 있는 이면도로 골목 6m, 7m, 6m, 4m 도로 이런 것들 뒤에 있는 이면 도로에서 재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아타운 사업사 어찌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일반 재개발에 이 간선도로에 붙어 있는 요 건물들, 요 부지 확보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요. 세월이 많이 걸리거든요. 세월을 줄이고 요 보상 비용 줄이는 것만으로도요.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사업성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따지는 분들 얼마가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 이거 돈 할 것도 없어요. 아파트 짓고 나면은요
전세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도 훨씬 남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을 폐마시키는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모아타운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더 장점을 볼까요? 무조건 모아타운 또 종상향 1단계 해줍니다. 그리고 층고 완화도 해줍니다. 이제 모아타운이 15층 이하가 아니라 30층도 지을 수 있고 4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을 고려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25층에서 30층만 지어도요. 괜히 35층 지어가지고 공사비 날리지 마시고요. 25층만 지어도 아주 뷰티풀한 아파트가 나오고 조망도 잘 나온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고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사업 속도 얼토당토 이렇게 빠릅니다. 제가요 성산동 모아타운이 지금 입주 예정일이 28년, 29년 되고 있는데 불과 엊그제 작년, 재작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관리 계획안이 통과를 했고요. 벌써 조합원들이 80%가 동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여기 조합 인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뭐 예정일이 28년, 29년 입주한다고 하는데 채 7년도 안 돼서 입주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사업 속도가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 한번 보십시오. 2003년에 지정됐다가 해정돼서 2006년에 다시 돼서 지금도 다시 입주하려면 2030년 하는데 20년, 23년 걸립니다. 일반 재개발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가장 주범이 이 간선도로에 있는 상가들, 업무시설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끌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이면도로에 재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이 빠르고 그만큼 주민들의 동의와 합이 빠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염원 빌라 가지신 분들이 나도 25평형 나도 33평 아파트 살고 싶다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하시는 나머지 20% 분들은 또 매도 청구권을 또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빠르게 가고요.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은 또 법률적으로도 보통 추진이 승인 단계하고 관리 참분 2단계를 삭제해서 이것만으로도 3, 4년 가격 속도가 빠릅니다. 진정 속도가 빠른 이유는 주민 동의를 빨리 잘 얻을 수 있도록 간선 도로를 빼고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요거가 진짜 빠르게 해준다라는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모아타운 사업 빠릅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 13년에서 17년 많게는 20년 넘게 걸리는데 지금 당장 아파트가 필요한 거지. 45년, 2045년, 2050년 이후에는요 재개발로 아파트가 많아져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들 그때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해서 7, 8년 후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2032년에서 37년 사이에는요 아파트가 없어요. 아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너무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를 해놔가지고 지금 공급 나올 게 없어요. 올해 1000만 도시에 올해 겨우 나오는 게 3만 7천 세대. 그것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나면 일반 분양분 20%?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천 세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 대고 내년에 9,700세대, 내후년에 9,600세대. 그것도 일반 분양 새 거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가져간 나머지 계산해 보면 2, 3천 세대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울은 지금 새 아파트가 안 나옵니다. 오죽하면 젊은 친구들이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신축의 희소성이 높거든요. 희소성이 높을 때 빨리 공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가치,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급상승한다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아타운 요거 쉽게 보지 마세요.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6, 7년 후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모아타운 하면 300세대 지어요. 250세대 지어요. 아직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 가로주택 사업 이런 250세대 이게 미만한 짓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모아타운은 여러 가지 1구역, 2구역, 3구역 이 단계 이 덩어리를
400세대, 500세대 되는 덩어리를 2개, 3개, 4개, 5개였어요. 심지어 6개까지 2,500세대가 나오는 데가 있고요. 모아타운이 어떤 조냐면 공동시설, 뭐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이거 공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 가로주택 할 때는 1단지 하면은 그 안에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2단지 따로 하다 보니까 각종 비용, 공사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주차장도 좁았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은요, 같이 지하의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주차장, 공동시설, 그다음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 개의 큰 단지에 여러 단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 또 브랜드도 원 브랜드 하나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애들이 뭐 200세대, 300가 아니라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건립 가능하고요. 모아타운은 2개 이상의 모아 주택이 모여서 건립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 700에서 8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 5월 달에 아마 통과할 거로 확실시 되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은요, 종상향하지 않고도 용적률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3년 동안만. 2025년 6월에서 2028년 6월 동안 3년 동안만 용적률을 지자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종 같은 경우에는 200%밖에 용적률을 뭐 안 주거든요. 그런데 국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하는 법률에 보면 얘는 국계법에서는 2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2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기부 체납 없이. 그러면 여러분 이 50%는요. 1000세대 짓는 걸 50% 올리면 250세대 더 짓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사업성이 나쁘다고 하는 거 뭐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도 걱정하지 마시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혜택 다 받아가면서 안 뺏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종상향 해줘서 또 50% 올라가면요. 25%만 기부 체납하고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도 줄어들고 효과가 더 높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 시기에 사업시 인가하는 사업장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다른 어떤 개발, 뭐 역세권이나 신속통합계획, 뉴타운, 일반 재개발보다 적게 아파트 공급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급상승한다.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사업성 따지지 마세요. 아파트 상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공사비잖아요. 강남에 짓든 대전에 짓든 제주도에 짓든 공사비는 같아요. 평당 공사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 수요가 많아서 빨리 좀 아파트 희소할 때 그때 공급해서 프리미엄 높게 받으면 이것만큼 대박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성 따지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추가 부담금 따지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돈만 버세요. 입주할 때 여러분 안 가져가도 돼요. 조합 인가 때, 사업시 인가 때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담금, 뭐 입주할 때 내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 갖고 있는 재산의 급상승, 프리미엄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주목할 곳 3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영참역, 모아타운 예정지, 서초동 새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서초동 역세권, 답심리동 새롭게 소개해드립니다. 모아타운 예정지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이 요즘 정보사 부지 개발과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동 정보사 부지가 올해 개발이 되는데 이름은 서초역 주변이다 해서 그냥 서초 3동, 서초 3동에 서초역이 있습니다. 서초역 여기 수협 뒤쪽으로 보면은요 공원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서초역에서 한 500m 이내 역세권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교대역 있죠. 교대역 2호선, 3호선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 개발 들어갑니다. 여기 대법원 앞에 있고요. 법조 단지에 강남 테헤란로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서초동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58%에 도달을 했고요. 아파트 약 1000세대에서 1100세대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서초동 서초역 역세권 모아타운 예정지입니다. 여기는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빌라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에 동의할 사람이 우수하게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동 옛날 2005년에서 2008년도 목동 뉴타운 하려다가 좌초됐죠. 왜냐?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 제한을 안 해가지고 신축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망가졌죠. 여기 보시면 지하철 9호선에 아파트 나온 것들 가격 싼 거 없습니다. 전세 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염참역에서 250m 이내 화양초등학교까지 해서 목동 주민센터 여기까지인데 1착 여기가 먼저 시작하고 2착 시작하거든요. 염창역 여기도 거의 다가 빌라다. 여기는요 아파트 24평만 지어줘도요 제가 보는 데는 그냥 20억은 거뜬히 넘을 수 있죠. 왜 그렇죠? 목동 신시가지의 학군. 그다음 목동은 지금 재건축 들어간다. 오늘 또 뉴스 나왔죠. 재건축 들어가면 그냥 5년 만에 공급해요. 천만에요. 15년 거의 20년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목동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두 개가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아파트 지으면 먼저 이분들이 여기로 이사 올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동 염창역 모아타운 예정지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정지를 자꾸 중시하는 게 뭐냐면 한번 노후도가 들어가면 서로 지을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후도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답신이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신리는 제가 요즘 최근에 내 눈에 포착된 곳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답신리, 청량리역, 그다음에 답신역, 용담역 요 사이 있잖아요. 레미안 크레시티, 레미안 EV 있는데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최근에 입주했죠. 여기가 가장 싸요. 여러분 새 아파트 사실 분들이요. 여기 사세요. 지금 여기 13억, 14억이면 30평대 사요. 서울에서 20억 이하 위치 이렇게 좋고 바로 여기 하면 도심 종로잖아요. 바로 강남이잖아요. 이렇게 성수동 바로 있고 이렇게 좋은 데가 가격이 싼 건 아직 학군 형성이 안 돼서인데 간담회 공원 계약 신속통합기 개발 들어가죠. 모아타운 들어가죠. 이번에 동서울 한양 여기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건축 재초안 풀리면 바로 진행할 곳이거든요. 동서울 한양과 답신이 두산 앞쪽 요 사거리 코너 있죠. 여기 모아타운 예정지 지금 동의서를 무조건 50%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격 지금 쌉니다. 여기 관심 가져보시고요. 답심리, 레미안 요 쭉 해가지고 보면 아파트 군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군이 되면 가장 먼저 톡 튀어나오는 게 뭐죠? 학원가죠. 학원가 들어오고 학군 형성됩니다. 그러면 가격 많이 오를 겁니다. 저희가 요거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모아타운 예정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지역 세 군데를 좀 일러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적인 제약 없이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차윤원 대표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꼭꼭박사 시간에서는 강의가 한정돼 있는데요. 시간을 풀로 써가지고 왜 이런 모아타운을 투자해야 되는지, 왜 이런 지역이 좋은지, 그리고 잠재적인 에너지가 뭐가 있고 전망 어떤지를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돈 되는 그러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방송 남은 시간은 모두 여러분의 고민 해결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상도동에 네. 그 아파트 롯데캐슬 파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종로구 행촌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하나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롯데캐슬파크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추가로 이 종로구 행촌동의 재개발 예정 빌라를 매수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상도동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고 아. 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투자 가치 면에서 좀 네. 살펴봐야 하는 건데 네네. 우선 나중에 투자하신 게 조금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잘 한 네. 건지 계속해서 어떻게 네. 좀 운영을 해봐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동작구는 설명이 네. 아주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좋거든요. 아, 네. 앞으로 전망 더 좋습니다. 지도 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네. 서초 강남, 그다음에 광화문 시청,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마용성 이렇게 해서 육각형이 형성되고 있는데 육각형 속에 동작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작구는 위치적으로 용산 국제본부단지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로 텁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네. 동작구는 강남 접근성, 용산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 가디, 구디, 직주 근접 접근성 좋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성장할 동네예요. 그래서 아, 노량진, 흑석동, 상도동, 심지어는 관악구, 봉천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 지역이다. 네.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요, 지금 네.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요. 네네. 지금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규제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경제가 좀 계속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줄 때 같이 상승할 걸로 보여서 일단 보시면은 항상 강남 4구, 그죠? 네. 강남 4구, 마용성, 광진구, 동작구 여기가 먼저 뜨고 서서히 이게 이제 서울 외곽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과거 2018, 19년과 같이 인구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지 않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세력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동작에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네. 종로에 지금 재개발 하셨는데 네. 지금 재개발이 확정됐나요? 아직 아니고 뭐 6월에 구역 지정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투자처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종로예요? 이거 구역 지정된다고 할 때 네. 투자자들 좀 모일 때 매각하고 차라리 용산, 여기 뭐 보면은 동작, 여기 마포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요, 뭐 네. 사직동, 옥인동, 효자동 뭐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창신동마저도 구역 지정돼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아.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종로는 옛날에 사대문 안에 사대문이잖아요. 네. 문화재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문화재 사람들이 이게 좀 사부로 해야 될 걸 부수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공사 기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말이죠. 지금 2022년부터 2023년도에 재개발 많이 지정됐거든요. 15년 후 입주한다고 봤을 때요. 그러면 203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입주하는데 이때 아파트 공급 많이 되면은요. 전세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더 늦게 하기 때문에 투자적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요. 네. 종로. 그냥 저는요. 신자님 저기 방송 계속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종로 투자하지 마세요. 문화재 붓질하다가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네. 예, 그래서 팔고 갈아타시라 이게 말씀드리고 하겠고 동작구는 계속 전망 좋고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니 계속 보유하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근데 거기 그 문화재 완화랑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진이 좀 빨라진다고 얘기하시던데 아닌가요? 저는요. 네. 제 주변 항상 카더라에 전 당하질 않아요. 아, 예. 이 투자 못하는 사람들은 카더라에 다 박살나거든요. 네. 설령 문화재 뭐 어쩌고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요. 아무런 그런 규제도 없는 데 가서 투자하셔가지고 돈 빨리 벌면 되는 거지. 네. 카더라 무슨 뭐 고도 제한 풀어준다 카더라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카더라 따라다니는 사람들고 잘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셨죠? 네. 예, 자 빨리 네, 정리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추가로 투자하셨던 곳에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좀 상담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한 이 재개발 예정지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으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시립대 쪽에, 이 청량리 시립대 쪽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언제 이게 매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예. 여기는 그럼 거주는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네네. 거예요.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립대 그 옆에 삼성 아파트예요. 서울시립대 옆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투자 네네.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네네. 투자 가치가 없다면 매도를 언제쯤 해야 하는지 네네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립대에 딱 붙어 있는 뭐 삼성 레미안 숲 그거예요? 아니, 그 시립대 옆에 그 삼성 아파트요. 전농 삼성 레미안? 네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견해로 말씀드릴게요. 네. 대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들 네. 가격 많이 오른 거 못 봤어요. 아, 항상 투자는요. 네네.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음, 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전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알아들으면 더 좋은데. 네. 초등학교는 전학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요? 예. 예, 예. 초등학생들은 전학 자주 시켜야 성격 좋아지고 인성 네네. 좋아져요. 네네. 그래서 전학 자주 돼요. 네. 중학교 애들은 전학 가능해요, 안 돼요? 아니, 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예. 중학교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도 게임하고 뭐 하다가 공부 못 하잖아요. 그 공부 성적 떨어지면 이사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버려요. 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면 첫째 중학교 되면 둘째, 셋째 다 중학교 될 때 그 동네 살아야 돼요. 대학교는요. 휴학도 하고 군대도 가고 뭐 하고 동네에 집까지 대학생들 다 커가지고 집까지 같이 이사 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는 아무데나 공부 잘하면 그 동네 오죠. 저 전국에서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동네에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치에서 중학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네. 중학교 학군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시립대 주변에 중학교 학군이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뭐 학원가가 들어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각하세요. 매각도 지금 하세요. 지금. 왜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격이 이제 이번에 봤죠? 토지거래가 풀어주니까 가격 확 오르는 거 봤죠? 예. 그러니까 또 다시 묶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잘못 알고 있어요. 한번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 풀렸던데 가격 보세요. 신문에서 그냥 떠드느라고 저기 하는 거지. 그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거래량이 늘었을 뿐인지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가격 오르고 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 뭐 정책을 씹으려면 항상 그때에 딱 가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관련 없이 좋은 지역은요 실거래 수요라도 계속 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하급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상급지라면 선생님께 1억 오른다면 다른 데는 4억 오를 거예요. 아, 이해 가셨죠? 네네. 예, 그냥 매각하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전망이 좋은 여기 어차피 안 사시면은요. 요거 네. 하지 말고 여기 신답 답심리 이렇게 여기 있는 데 있잖아. 2호선, 5호선 네네. 가까운 청계 힐스테이트 청계 있네요. 요거 새 아파트거든요. 네. 이거 팔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레미안 크레시티, 유이브 여기 지금 집창층 넘어간데 여기 다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롯데캐슬 다 지었죠. 네. 레미안 미드카운트 짓죠. 여기 간대메 공원 아파트 지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답신역 앞쪽 모아타운 아파트 지을 거죠. 여기 동서울 한양 앞쪽으로 또 모아타운 지을. 여기가 다 아파트가 되면 대규모 아파트 되면은 학원가가 들어올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학원가, 예, 예. 뭐 관심 없죠? 학원가가 학원가가 생기고 생기면요. 중학교 선호도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데려오려고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잠재력이 내 눈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재개발 무서워서 못하실 분 갖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거 13억, 14억밖에 안 가니까 전세기구 하나 사두시면은요. 저거든. 여기에서 뭐 2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가족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데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그 길 건너에 그 8구역 전남동 8구역에 예. 그 재개발이 된다고 롯데캐슬이 들어온다고 예. 해서 예. 좀 오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들어오는 거 확실해요. 네, 들어오면 확실한데 여기 8구역 들어오면은요. 네. 그 세력이 이쪽으로 모이지 여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만 더 초라해질 수 있어요. 아, 아셨어요? 그냥 네. 귀뜸할 때 빨리 넘어와. 지금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 오면 좋다고 할 때 그때 넘어온 거예요. 좋은 가격에 팔고 더 좋은 데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 아셨죠? 네네. 네, 좋은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투자 가치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바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 지금 현재 2주택자인데요. 네, 첫 번째 아파트는 21년에 입주를 해가지고 네. 거주는 다 채워가지고 이걸 매도를 하고 투자처를 좀 알아보려고요. 네, 어떤 그거- 아파트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람의 자이요. 보람의 자이. 예, 지금 2주택 상황에서 하나는 그럼 보람의 자이를 매도를 고민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까요? 임대 등록해 놓은 빌라요. 아, 그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으셨고 다세대 네. 주택 하나를 더 추가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보람의 자이 아파트를 좀 매도하고 더 투자성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제가 그 보람의 자유를 팔고 또 더 좋은 데 가면 되는데 문제는 네.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잖아요. 네, 예, 자금이 얼마 정도 되고 선생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직장은 가산동이고요. 가산. 네, 부인께서는요? 자금은 한 7억 정도. 부인 직장 위치는요? 전업주부요. 전업주부. 자녀분은 몇 살이세요? 학업은 끝났고요. 대학생이요. 대학생? 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예전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주거를 그냥 몸택 한번 하시고 아주 좋은 데로 옮겨가시지 그러세요. 네, 그 고민 중이에요. 거기서 저기 가서 빌라 이런 데 가가지고 월세 사시다가 네, 한 3, 4년 후 또는 5, 6년 후에 입주하는 네. 좀 대출 좀 받으셔가지고 노량진으로 입성하시지 그러세요. 직접. 노량진은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7구역 같은 데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노량진을 약간 폄하해서 그러는데 노량진 저 생각이에요. 1구역. 그 다음에 짱 2, 2구역, 6구역. 그 다음에 5구역, 8구역. 그 다음에 지금 여기 7구역. 사람들은 노량진 초등학교 여기 있는 거 뭐 3구역, 4구역 좋아하는데 이 길 하나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가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3구역에 한강 보이니까 비싸다고 그러고 하고 여의도 보니까 비싸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은요. 학교, 특히 여중, 숭이 여중여고 있잖아요. 가까운 오히려 사람들이 펌하는 지역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7구역이 짱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구역도 검토해 보셨어요? 아, 들어가는 자금이 네. 제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대출 받으세요. 한 초기 3, 4년, 자금은 좀, 예. 4, 5년만 하면 입주하면 이자 4년 동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몇십 배는 더 오르거든요. 네, 이해 가세요?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내 하는 목소리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부인하고 같이 오셔서 상담 받으셔서 강력하게 마인드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이 봐봐요. 보라매에서 나오면은 자 항상 그래. 보라매에서 나오려면은요. 보라매 차에서 나오면 더 상급지로 나와야 돼요. 보라매는 이제 신길, 뉴타운 여기도 가격이 오를 텐데 내가 간 데가 이보다 하급지로 가잖아요. 절대 보라매보다 하급지가 더 오르진 않아요. 그러면 더 상급지로 가려면 어디냐? 뭐 상도, 뭐 노량진, 흑석동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7억이라는 자금에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간다면 나는 노량진 갈 것 같아요. 이해 안 가요? 아,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고 계시고 하니까 직장도 가깝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새 아파트가 나는 그 밑으로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노.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지역 폄하를 하니까 싫고요. 네. 선생님에게 맞는 좀 노력. 그 다음에 아까 그 지금 재개발 뭐 한다고 뭐 주택 임사, 주임사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지금 현재 주임사 몇 년 됐어요? 지금 3년이에요. 이제 3년? 네. 3년 전에는 굳이 안 내도 돼야 되는데 냈네요. 네. 거주주택 비과세 만들려고 그때부터 팔려고 애쓰신 모양이에요. 네. 진작에 팔아버리지.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지난 2023년, 24년에 많이 올랐어요. 좋은 데가. 그래서 늘 머릿속에 자금이 되고 능력이 될 때는 상급지 갈 때는 즉시 가라.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안 되면 오셔가지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드림 지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 보시고요. 7구역, 4구역 뭐 하고 어설프게 돈이 7억이 많은 돈인데 어설픈 지역에 안 갔으면 좋겠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상급지를 찾아서 조금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그쪽으로 올라가야 또 더 높은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노량진 7구역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런 고민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또 재개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차인원 대표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많이 편향돼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재초안이 있는 이상은 재개발에 좀 쏠림 현상이 있고요. 또 재건축을 하려면 전셋값을 너무 정부에서 조절을 해놔가지고 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 전세 좀 오르고 내후년쯤 오르면 아파트 갭 투자 시장으로 갈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 재산을 키워야 되고 내 집 마련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아타운 정말 전망 있는 곳들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고 나도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놓고 상의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방송 시간에서 못다 다룬 이야기들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셔도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